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4강전 1차전 첫날 경기 열렸는데요. 사실상의 결승전으로 불린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이제 맞대결, 기대했던 대로 멋진 축구, 최고의 축구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비록 승패가 갈리진 않았지만 이 경기 유럽에서, 세계에서 현재 최고의 경기를 갖고 있는 팀이 레알과 맨시티라는 걸 보여준 것 같은데요. 네.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이 경기 어떤 면에서 두 팀이 최고의 축구를 보여줬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전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비니시우스의 골로 앞서갔는데 후반전에 더브라이너가 또 멋진 동점골을 넣으면서 1대1로 비겼어요. 그 전반전만 하더라도 맨시티가 경기를 주도했으나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원샷 원킬로 앞서 나가면서 야, 역시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DNA는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나 도리어 이제 후반전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주도했거든요. 하지만 더브라이너가 사실 이 경기에서 후반전엔 더브라이너가 다소 주춤했었는데요. 하지만 역시 한 방이 있다는 거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1대1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제 축구라는 게 뭐 빌드업도 중요하고 패스도 중요하고 많은 뭐 전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역시 슈팅을 잘 때려야지 골을 넣을 수 있다. 뭐 그런 그 정수를 보여준 것 같기도 한데 전술적인 부분부터 이제 개인적인 능력까지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 포메이션을 보면 양팀 모두 가장 잘하는 축구를 했어요. 예, 뭐 레알 마드리드는 4-3-3으로 나왔는데요. 이 경기에서 일단 밀리탕이 이제 징계로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리디거와 알라바가 중앙 수비수로 나섰고 최근에 이제 카마빈가 왼쪽 풀백이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마빈가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고 뭐 미드필드 라인은 이제 크로스, 모드리치, 발베르데 그리고 공격진은 뭐 항상 쓰는 벤제마, 비니시우스, 호드리그로 나온 거였고요. 또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는 3-2-4-1을 쓴 거는 그대로긴 한데 최근에 계속 아케가 부상 후 빠져있는 기간 동안에 아칸지를 왼쪽 스토퍼로 쓰면서 오른쪽 스토퍼로 카일 워커를 배치한 게 조금 이색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 그가 최근 들어서 라포르트를 조금 외면하고 있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존 스톤스가 또 한 번 수비형 미드필더로 전진이 됐고 이제 로드리 선수가 이제 중원에서의 빌드업 역할을 하면서 빈도안과 더브라이너가 약간 더블 플레이메이커처럼 뛰고 이제 혼란을 최전방에 두고 그릴리시와 이제 베실바로 폭을 만드는 이런 전술을 썼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뭐 리그에서는 마레즈를 더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베실바가 중앙으로 오기도 하고 하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선 바이에른 뮌헨전도 그랬고 아무래도 이제 밸런스적인 부분을 조금 고려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마레즈보다는 조금 더 이제 수비 가담을 열심히 해주는 베실바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과르디올라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가운데 경기 초반 특히 전반전은 말씀하신 대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안방에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맨시티가 조금 거의 일방적인 경기를 했어요. 첫 슈팅도 이제 맨시티가 기록을 했던 거였는데요. 일단 뭐 더브라이너의 패스를 받은 베시바가 볼을 끌고 가면서 수비 2명을 이제 본인에게 유인을 시킨 다음에 컷백을 내줬고 이를 더브라이너가 특유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쿠르투아 골키퍼가 선방을 했고요. 14분경에는 이제 그릴리시가 측면에서 여기서도 조금 끌다가 컷백을 내준 거를 로드리가 그 바이에른 뮌헨전에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 넣으면서 기선을 제압한 적이 있었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스톤스와 로드리가 같이 서면서 로드리의 공격 본능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매우 강력한 구석으로 향하는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 역시 크루처 골키퍼가 선방하면서 왜 본인이 세계 최고의 골키퍼인지를 유감없이 발휘를 했죠.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레알 마드리드가 데헤아를 굉장히 영입하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하루 마감 시간 때문에 이제 안 됐는데 잘 됐다. 뭐 호재다. 만약에 그랬다면 데헤아가 쭉 갔을 텐데 이 쿠르투아가 선방도 선방인데 기본적인 빌드업이나 실수나 모든 면에서 데헤아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훨씬 낫죠. 왜냐면 이번 시즌 데헤아가 그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무엇보다 데헤아의 최대 강점이 선방 능력인데 이 쿠르투아가 선방 능력조차도 더 낫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릴리시가 최근에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서 패스 센스도 좋았지만 이 로드리의 슈팅도 골문 하단 구석으로 정말 막기 어려운 곳으로 왔는데 잘 막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5분경에는 더브라이너가 볼을 끌고 가다가 이제 혼란한테 처음으로 이제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혼란이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키퍼 정면을 향했고요. 16분경에는 후벤 디아스가 측면으로 길게 넘겨줬고 이를 받은 아칸지가 패스를 준 거 그릴리시가 이제 볼을 끌고 쭉 들어가다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혼란이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 역시 골키퍼 정면을 향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릴리시의 왼쪽 측면 공격도 좋았고 혼란도 조금 활용하기 시작했지만 쿠르투아를 넘기에는 슈팅이 좀 무디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이 경기에서 혼란 제어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물론 혼란도 내려와서 싸워주고 또 이제 경합 승률을 100% 기록할 정도로 경합적인 부분에서는 좋았는데도 위험 지역에서는 계속 리디거가 밀어냈어요, 혼란을.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리디거 상대로 고전한 혼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한 25분경부터 비니시우스의 능력이 이제 마침내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니시우스가 이제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실수를 유발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가로채가지고 날카로운 크로스를 보냈으나 그것도 벤제마한테 보낸 건데 이거는 후벤 디아스가 진짜 슈퍼 태클로 막아낸 거였죠. 따라 내려오면서 사실 이제 뒷공간이 무너졌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었지만 딱 공을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겼지만 결국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선제골을 넣었어요. 그 36분경에 이거는 저는 그 카마빙가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카마빙가가 일단 볼을 주고 모드리치의 리턴 패스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볼을 끌고 가다가 비니시우스한테 패스를 줬고 이를 받은 비니시우스가 중앙으로 접고 가다가 환상적인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골 넣었습니다. 사실 에데르송 골키퍼 같은 경우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만큼은 좋은 모습 보여왔는데 이 장면은 이제 비니시우스 선수의 슈팅이 강하고 정확했고 또 좀 꺾어차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통 이런 상태에서는 수비도 좀 왼쪽에 쏠려 있으니까 오른쪽을 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왼쪽 상단 구석을 노리면서 허를 찌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기대 득점이 0.03골밖에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골 넣은 확실히 비니시우스가 원래 예전에는 이 선수가 다 잘하는데 세모발이라서 슈팅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슈팅 정확도도 많이 올라왔고 킥력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비니시우스인 겁니다. 최근 라리가 경기들에서도 그렇지만 중거리 슈팅의 정확성이라는 세기도 좋아졌기 때문에 점점 진화하고 있다. 결국엔 사실 이 슈팅이 레알 마드리드의 전반전 유일한 슈팅이었거든요. 원샷 원킬이었죠, 말 그대로. 슈팅 하나를 골로 유효 슈팅에서 이제 골로 연결을 한 거고 반면에 이제 맨시티는 슈팅 6회를 가져갔는데 그리고 또 이제 유효 슈팅도 많이 가져갔으나 이게 다 막히면서 6번의 슈팅 중에 4회가 유효 슈팅이었으니까 슈팅 순도는 상당히 높았던 거였거든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맨시티가 그냥 시종일관 주도를 했었는데 딱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했을 때 그때 마무리를 지은 거죠. 정말 극도의 효율성을 보여줬고 실제로 지난 시즌에 우승할 때도 그런 효율성을 통해서 경기를 지배하기보다는 공격 상황에서의 그 날카로움으로 이제 승부를 봤다. 그리고 점유율에서도 68대 32로 크게 앞선 맨시티였는데요. 구역별 점유율을 놓고 보더라도 이게 더더욱 두드러집니다. 그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 진영에서 이제 점유율이 35.4% 반면 맨시티 수비 진영에서는 21%.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수세적으로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도 다만 근데 레알 마드리드의 그 몇 안 되는 역습 찬스들이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왼쪽 중심의 공격을 가져간 건데요. 거기에는 이제 카마빙가, 토니 크로스, 심지어 모드리치까지도 왼쪽 메잘라로 이 경기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니시우스까지 이 라인을 통해서 말 그대로 왼쪽 의존적인 거의 중앙은 포기하고 오른쪽도 약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왼쪽 중심의 그런 공격을 계속 가져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룰 때는 이 발베르데 선수를 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하면서 밸런스도 맞추고 또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중요한 경기에서 승부수가 통했는데 이번 시즌 이 카마빙가 물론 이 레프트백 자원들의 부상 이슈도 있긴 했지만 이 카마빙가를 레프트백으로 쓰면서 왼쪽 측면 빌드업의 밀도가 올라간 게 좀 큰 효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후반 와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도리어 공격을 주도를 했거든요. 거기에는 저는 발베르데가 후반 들어서 살아나기 시작했던 부분도 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도 조금 살아나기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비벤 조합의 활약이 이제 두드러지기 시작을 했었죠. 벤제마가 전반전에는 다소 주춤했었잖아요. 50분경에 비니시우스가 이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패스를 줬고 이걸 이제 카르발이 정말 환상적으로 백힐로 돌렸죠. 이걸 이제 그 벤제마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게 수비 맞고 이제 골대를 살짝 넘어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카르발이 이제 오른쪽 풀백인데 안쪽으로 들어와서 연계를 해준 것도 있지만 또 이날 경기 내내
내내 그릴리시와 좀 충돌도 있고 괴롭히고 좀 이제 돋보이진 않아도 좀 꾸준히 일을 열심히 해주면서 나름의 기여를 잘했던 장면입니다. 52분경에는 더브라이너가 이제 배우 침투를 들어가가지고 베실바의 패스를 받아서 강력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걸 이제 쿠르투아 골키퍼가 저는 진짜 손목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완전히 방향이 그 역방향이 걸렸음에도 팔을 쭉 뻗어가지고 그 대포의 슈팅을 막아냈는데 그래서 손목 이렇게 꺾이는 게 보였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슈팅 사실 이제 주먹으로 펀칭한다거나 그럴 때도 좀 쉽지 않은데 그렇죠. 한 손으로 게다가 역동작일 때 뻗어서 맞게 되면은 실제로 이게는 손목 부상까지 나올 수도 있는 그리고 슈팅이었어요. 이거 대부분의 골키퍼들은 그냥 그대로 밀려서 골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이게 골이 됐어도 취소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옵사이드였거든요. 살짝 앞서 있긴 했었는데 어찌됐거나 쿠르투아가 중요한 건 이때도 집중을 하고 끝까지 막아냈다. 네. 그리고 사실 역시 신체 조건이 쿠르투아가 팔다리가 꽤 길어요. 네. 이게 좀 역시 골키퍼한테 그렇죠. 중요하구나. 거의 농구 선수의 예. 윙스팬이라고 얘기를 예. 하잖아요. 쿠르투아 그래서 그 잡지 기사도 올라왔었거든요. 이렇게 양팔 벌리고서 찍은 그런. 예. 역시 쿠르투아가 레알 마드리드 전력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면이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맨시티가 이 장면을 기점으로는 득점에 근접한 장면들을 만들어냈어요. 네, 뭐 55분경에는 이제 귄도안이 스루패스를 찔러줬고 이게 그러니까 혼란한테 나왔던 가장 좋은 찬스였거든요. 예. 하지만은 이걸 알라바가 슈퍼태클로 막아냈습니다. 정말 이거 막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예. 혼란이 이제 옵사이드 트랩도 무너뜨리면서 싹 절벽에 돌아 들어가서 지금 슈팅 위치 보시면은 문전 왼쪽 근거리였기 때문에 사실 빠뜨렸다면 혼란이 이건 안 놓치거든요. 그 사실 이게 혼란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슈팅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빠져나가서 왼쪽에서 왼발로 골 넣는 게 가장 많이 가져가는 형태인데 이걸 알라바가 막아내면서 왜 본인이 큰 경기의 사나이인지를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맨시티가 주춤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반전에 레알 마드리드처럼 중거리 슛 한 방으로 또 경기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예, 그 67분경에 이제 로드리의 패스를 받은 그릴리시가 그대로 이제 귄도안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수비들이 귄도안한테 달라붙었을 때 이때 잘 돌아섰어요. 잘 돌아서면서 이제 패스를 내줬고 이를 더브라이너가 상당히 먼 거리에서 미친 중거리 슈팅으로 골 넣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시면 콜란도 침투에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수비를 좀 딸고 나갔고 그랬기 때문에 더브라이너 쪽으로 순간적으로 공간도 생겼고 네. 또 1차적으로는 로드리가 패스하기 전에 본인이 또 공을 탈취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맨시티의 팀 플레이가 빛난 과정 속에 더브라이너의 슈팅력까지 빛을 발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이제 쿠르투아라도 저 거리에서 수비도 앞에 시선을 가리는데 네. 구석으로 때리면 못 막습니다. 이것도 기대 득점이 0.05골이었죠. 예. 결국 이 골로 또 1대1이 되면서 경기 막판에는 이제 혼전 양상이 벌어졌는데 사실 그렇게 결정적인 기회가 또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경기 막판은 레알 마드리드가 거의 일방적으로 두들겼고 예. 맨시티가 도리어 약간 조금 실리적인 축구를 했어요. 확실히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전과 다르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조금은 실리적인 축구들을 하면서 이번에는 마침내 챔피언스 리그 악몽을 깨야 되겠다. 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번 시즌 뭐 꼭 챔피언스리가 아니라 뭐 리그에서나 뭐 FA컵이나 이런 중요 분수령에서는 과거의 과르디올라 감독이 조금 과감하고 공격적이고 모험적인 네. 시도를 했다면 안정적으로 약간 좀 이제 공을 내주더라도 네. 결과를 좀 이제 실점을 안 하는 그런 형태의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바이에른하고의 8강전에서도 아예 점유율에서 2경기 다 밀렸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슈팅 숫자도 밀렸었고 이번 경기도 동점골 나오자마자 그 이후에는 그냥 맨시티 선수들이 내려앉았어요. 네. 이거는 맨시티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거든요. 예, 여기 사실 골을 노리는 게 평소에 맨시티인데 2차전 안방이니까 여기서 네. 비기고 2차전 가서 승부 보자. 약간 이런 느낌도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8분경에 토니 크로스가 이제 프리킥 절묘하게 파포스트로 넘겨준 거 이게 정확하게 이제 벤제마 머리로 떨어졌는데 이걸 이제 그 에데르송 골키퍼가 선방을 했고요. 예, 이날 경기는 에데르송 골키퍼가 이 빌드업 능력이 아니라 좀 안정적인 선방으로 좀 빛났던 것 같아요.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러고 있어요. 예. 그 바이에른 뮌헨전도 예. 에데르송이 미친 선방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러니까 에데르송의 선방이 아니었으면은 맨시티가 바이에른전에 닿아서 고전할 위험성이 있긴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맨시티가 막판에 골을 노린 게 아니라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해서 선수 교체를 하면서 이제 골을 노렸는데 예. 81분에 호드리고를 빼고 이제 왼발 슈팅이 좋은 아센시오 투입했죠. 이 선수도 중거리 슈팅 능력이 있고 예. 84분에는 토니 크로스 빼고 체력이 이제 풀로 충전되어 있는 추아메인이 그리고
87분에는 역시 좀 지친 모드리치를 빼고 네. 나초를 투입하면서 이제 카마빈가를 미드필드로 전진 배치를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호드리고 같은 경우는 다소 이번 경기 때 부진했었기 때문에 뺀 거라고 보이고요. 거기다 예. 아세시오가 이번 시즌에 골을 굉장히 많이 넣고 특히 있잖아요. 최근 폼이 좋아요. 후반기 예, 들어서. 예. 그리고 이제 크로스와 모드리치는 아무래도 방전된 게 그렇죠. 크다 보니까 예, 그렇게 바꾼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경기 막판에는 이 교체 투입한 추아메니의 슈팅이 정말 좋았어요. 예, 그 벤제마가 볼을 끌다가 뒤로 내준 거를 추아메니가 벼락 같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진짜 크로스바 거의 빠듯하게 갈 정도로 슈팅이 갔는데 에데르송이 이것도 예, 선방 전 처음에는 크로스바 맞고 나간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에데르송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경기만큼은 이 선수가 이제 선방이 약점이다. 빌드업만 좋다라는 그런 우려를 씻고 잘 막는다 나도 네. 이런 것들을 보여준 장면이었고 결국 이대로 1대1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후반전 기록을 놓고 보면은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적으로 주도를 했어요. 뭐 일단 점유율에서도 57대 43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앞섰고요. 예. 슈팅 숫자 12대 4로 3배가 더 많았고요. 예. 예, 유효 슈팅도 3대 2로 앞섰고 빅찬스도 하나가 있었고 반면에 이제 맨시티는 하나도 없었고 코너킥도 7대 2로 뭐 3배 이상 많았었고요. 그리고 기대 득점도 레알 마드리드가 0.59골 그리고 또 이제 맨시티가 0.19골밖에 되지 않았던 거였는데요. 결국에 이제 현대 축구에서 중요한 건 역습이 아니냐. 전반전은 맨시티가 모든 지표에서 주도했는데 골만 내줬고 네. 후반전은 또 반대로 레알이 모든 지표를 주도했지만 막상 골은 맨시티가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맨시티가 조금 이전과는 달라진 부분이죠. 예. 이전까지는 맨시티는 이런 식의 역습골이라던가 물론 더블라이너가 있어서 중거리 슈팅골은 좀 있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시도 자체를 많이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선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경기 전체는 결국은 비등비등했어요. 예. 예, 왜냐면 전반전은 맨시티 그리고 후반전은 레알이다 보니까 기대 득점도 0.6골 동일했고요. 예. 슈팅 숫자 13대 15 레알 마드리드가 3개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효 슈팅은 반면에 맨시티가 6대 4로 2개가 더 많았고요. 점유율은 56대 44로 맨시티가 우위를 점하긴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팽팽했다. 뭐 네. 비길만한 경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대 득점 그래프를 놓고 보다도 전반전은 맨시티가 앞섰으나 후반 와가지고 레알 마드리드가 막판에는 이제 소폭 역전을 한 모습을 보여준 예.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열세이던 상황에 두 팀이 각각 골을 넣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뭐 전반전은 맨시티가 완전히 압도를 했죠. 하지만 후반 와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더 공격을 많이 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결정적인 기회를 맨시티가 놓친 이후에 오히려 레알의 공세가 높아지다가 이제 벼락 같은 중거리 슈팅을 네. 맞았기 때문에 결국엔 두 팀 모두 역습으로 골을 넣었다. 이 맨시티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고 있다가 골이 예. 나오는 장면들. 그리고 이제 뭐 공격 방향 비율을 놓고 보면은 양 팀의 조금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는 일단 뭐 왼쪽 측면이 무려 41.5%였고 또 오른쪽 측면도 35.5%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그래도 측면 위주의 공격을 전개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 이제 맨시티는 중앙 공격 비율이 그래도 28.8%로 왼쪽보다도 더 높을 정도로 맨시티는 그래도 중앙에서 조금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하는 팀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골은 더블라이너 넣었지만 또 김도환 선수가 연계 플레이라든지 패스 플레이가 이날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중앙 공격도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점유 구역을 봐도 이게 그러니까 양 팀의 스타일이 두드러지는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는 볼이 없을 때 완전히 측면에 다 붙어 있죠. 예.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측면 위주의 공격을 전개를 했다면, 그리고 왼쪽 측면에 많이 몰려있죠. 거의 예. 미드필더 라인들은 다, 심지어 오른쪽 메짤라로 나온 발베르데조차도 저 정도로 가져갔을 정도였거든요. 예. 반면 이제 맨시티는 중앙에 항상 볼이 있을 때건 없을 때건 중앙이 좀 그래도 많은 그 점유를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좀 인상적인 게 아칸지가 뭐 거의 뭐 경기장 전체를 다 뛴 것 그렇죠. 같은 예. 활약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 라포르트보다 아칸지를 쓰는 이유인 거죠. 예. 라포르트는 아무래도 센터백 속성이 더 강하다면은 아칸지는 조금 더 풀백 성향까지 있으면서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하다 보니까요. 예.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에서 그래도 가장 잘한 선수라고 한다면은 비니시우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비니시우스가 일단 뭐 골을 넣으면서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프리미어리그 팀 상대로만 7골을 넣고 있습니다. 뭐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탐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프리미어리그 팀 킬러로 조금 등극하고 있는데요. 메시가 예전에 많이 예. 그랬었잖아요. 특히 아스날 담당 그렇죠. 1진이었잖아요. 한 경기 4골도 넣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드리블도 11회 시도해가지고 5회 성공을 시켰는데요. 비니시우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드리블 10회 이상 시도한 게
이번이 5번째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리버풀전에도 이미 뭐 13번의 드리블을 시도를 했었죠. 예, 뭐 사실 엄청난 드리블 기술과 속도감에다가 골까지 장착했기 예. 때문에 세계 최고의 왼쪽 윙포워드로 꼽히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카마빈가의 활약상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예, 카마빈가가 거의 모든 지표에서 레알 마드리드 팀 내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볼터치도 최다였고, 그리고 공격 진영의 진입도 최다였고, 그리고 또 이제 볼 경합 승리도 최다였고, 소유권 획득도 최다였고, 태클도 최다였고, 파울 획득도 최다였고, 예. 찬스 메이킹도 예, 팀 내에서 최다였고, 예, 도움까지 올린 거죠. 예, 결국엔 이제 모든 그 공수 양면에 걸쳐서 이 선수가 풀백으로 만개하고 있다. 도리어 맥잘라로 올라가고 나서 물론 그때 지쳐서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때가 도리어 좀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예, 오히려 레프트백이 더 잘 맞는다. 예. 기회 창출 3개에다가 태클 5회니까 정말 공수 겸비했다. 그러면 월드컵 결승전이 이 선수한테는 하나의 분수령이 된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우승은 못했지만 뭐 자신의 잠재력을 좀 일깨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맨시티에서는 결국 더브라이너를 빼놓을 수 없죠. 물론 더브라이너가 이 경기에서 정확도는 다소 떨어졌었거든요. 패스 성공률도 78%가 나오고 하긴 했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중요 순간에 골을 넣으면서 최근 챔피언스리그 9골이 전부 다 토너먼트 골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맨시티 소속으로 토너먼트에서 11골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최다골을 구단 사상 기록하면서 예, 정말 중요하잖아요. 게다가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라면 만나는 팀들이 다 강팀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만 3경기, 뭐 지난 과거 챔스 4강 때도 그렇고 3경기나 골을 넣었고, 뭐 리옹, 글라드바흐, 도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맹, 아틀레티코, 라이프치히까지 네. 더브라이너가 뭐 정말 엄청난 골들을 넣었습니다. 맨시티가 계속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아쉽게 우승을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도 더브라이너가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그거를 이번에는 끊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더브라이너 골이 아니었다면 저희도 경기 보면서 조금 뭐 이번에도 레알이 좀 올라가겠구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결국 축구는 90분 동안 있다가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하는 경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노련하게 플레이들을 하긴 했어요. 예, 하지만 뭐 더브라이너 혼자 잘한 건 아닙니다. 네. 특히 최근에 맨시티의 좀 상승세의 중심에는 그릴리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릴리시가 그러니까 뭐 이번 경기에서도 찬스 메이킹을 6회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은 찬스 메이킹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심지어 뭐 다른 선수들보다도 4회 이상을 기록을 한 건데요. 예. 가르디올라 감독이 왜 이 선수한테 1억 파운드를 썼는지를 점점 증명해 가고 있어요. 예. 그 외에도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 토니 크로스도 이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도 95%가 나왔고, 경기 전반에 걸쳐서 확실히 노련미를 보여줬고, 모드리치도 그런 노련미 보여줬고, 알라바랑 리디거도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약간 좀 레알 마드리드에서 아쉬웠던 선수는 호드리고 정도만 네.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고, 맨시티도 전체적으로 다 잘했죠. 예. 예. 저는 뭐 이 경기에서 다소 아쉬웠던 거는 베실바가 조금 아쉽지 않나 싶긴 했지만, 그래도 또 수비적으로 헌신해주는 게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예, 딱히 맨시티에서도 아쉬운 선수는 없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양 팀 모두 수준 높은 경기를 90분 내내 보여줬어요. 그렇죠. 예, 기대치에 걸맞는 경기를 했고 이제 1대1로 비겼는데,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 경기 무승부를 하면서 무패 행진이 이어지게 됐어요. 예, 그가 최근 21경기 17승 4무 무패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번 시즌 단 한 번도 패배가 없는 맨시티인 거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다음 경기일 것 같습니다. 맨시티가 이제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2차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5월 18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열리게 되고, 많은 분들이 이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챔스 우승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경기는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또 내일 새벽에는 이제 4강 1차전 두 번째 경기인 AC 밀란과 인테르의 이제 밀라노 더비가 열리게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5월 11일 새벽 4시입니다. 이 경기도 뭐 굉장히 이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한준TV에서 챔피언스리그 4강과 결승, 올 시즌 유럽 최고의 팀은 누가 되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정밀한 분석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